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분위기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1% 가까운 상승폭 보이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아주 소폭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밤이죠. 12일 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확실한 물가 둔화가 예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이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CPI 상승률 전망치는 3.1%로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인데 5월에 4% 대비 둔화할 전망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실제로 오늘 밤에 어떻게 수치가 나오게 될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실적 나오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챗 GPT의 창업자죠. 샘 올트먼이 이번에는 SMR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회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올트먼이 설립한 SMR 개발사 오클로가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된다라는 소식, 과연 오늘 우리 원전주에 또 한 번 훈풍을 깃들게 하는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장 우리 시장 코스피 특히 6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떻게 양지수, 예상 체결지수 만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분위기는 조금 엇갈리면서 출발합니다. 전일장에 워낙 좀 상승이 크게 나왔던 양 지수였는데 그동안 또 조정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61.13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문열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0.39% 상승 882.12포인트 선에서 코스피보다는 좋은 분위기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양 지수 일단은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오늘 밤에 또 중요한 일정 발표 앞두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떨지 더욱더 좀 긴장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 그러면 1번이죠. 이 삼성전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일 국내 시장이 시원하게 정말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었고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가장 앞장서서 2.8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분위기가 사실 이전에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 6만 전자라고 자꾸 불렸었는데 6만 5천 원 정도에서 거의 2달간을 횡보하다가 5월 중순 이후에 상승하면서 다시 7만 원대 초반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 이 수급의 중심에는 외국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최근에 일정 부분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같이 하락을 했다가 어제 같은 경우 상승을 했는데 이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분위기가 많이 좀 좋아졌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60조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컨센서스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6월 달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2천억 원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천억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3천억, 4천억, 5천억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갔고 시장 증거사들의 평균치 정도를 내보면 한 5천억 정도를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6천억. 그러니까 올라간 컨센서스보다도 조금 더 나아진 그런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실적의 중심에
반도체가 빠르게 그러니까 사실 덜 나빠지고 있었죠. 나빠지는 속도가 확연하게 좀 둔화되는 걸 실적으로 확인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6천억 원이라는 영업이익 안에는 반도체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조금 더 상회를 했고요.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회를 하는, 사실 굉장히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만 스마트폰은 시장 기대를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2분기에 반도체가 나빠지는 속도가 확연히 좀 둔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분기는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걸 이번 2분기 잠정 실적으로 확인한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 이 전사업부가 사실은 다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반도체는 당연히 이제는 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 높아 보이고, 이 모바일 같은 경우도 휴대폰도 3분기부터 이제 다시 성수기로 들어가죠. 2분기가 이 모바일은 가장 비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3분기 영업이익 한 3조 원대 중반에서 많이 나온다라면 4조 원대 초반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3분기는 확실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만전자 회복한 삼성전자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이 화장품 ODM에서 가장 대표적이죠. 이 한국 콜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 화장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었죠. 그동안 놓고 보면 그런 영향들을 많이 미쳤었는데, 다른 화장품주들,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화장품의 대장주다라고 얘기하는 이 종목들은 주가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특히 6월 들어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7,500원 정도를 바닥권으로 찍고 이 4만 원대 후반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회사가 좋아집니다. 이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 특히 중국 매출이 모두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에서는 이 중소형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중소형 브랜드들이 많아졌는데, OEM 업체들은 그 수만큼 따라가면서 성장을 하지, 수가 많아지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OEM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수혜를 좀 받고 있고요. 그래서 화장품을 이 제조하는 이런 업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국콜마 실적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방판에 대한 매출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관련되는 수주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이 무석법인을 중심으로 한 중국 실적, 이 선케어 제품 수주가 급증을 하고 있으면서 성장세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중국에서는 사상 최대 매출도 경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여전히 적자긴 하지만 이 적자폭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 살펴본 종목,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일 것 같은데,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콜마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표적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은 대형주 단에서 일단은 빠지면서 좀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전일장에서 2%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은 모두 약보합권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7만 원 선은 지켜내지만 0.28%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1.82%까지 빠지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1%, 삼성전자 우선주는 0.17% 하락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는 좀 낮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기아, 포스코홀딩스 모두 상승인 가운데 현대차가 0.24% 하락 흐름 그리면서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4개의 다리가 달린 걷는 자동차에 대한 특허 미국에서 등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주가 흘러내리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네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합니다. 앞서서 예상 체결지수 살펴봤을 때는
코스피가 조금 조심스러운 출발 준비하고 있었고요. 코스닥은 보다 좋은 흐름 나타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93원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코스피와 코스닥 출발합니다. 표정은 엇갈리면서 출발하는데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양 지수 현재 흐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흐름입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요. 0.21%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 2,557.14포인트 선에서 출발합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굉장히 크게 지수가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앞서서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을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출발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조금 흘러내리면서 출발합니다. 코스닥도 보면요. 0.05% 강보합 출발하고 있습니다. 879.18포인트 선에서 880선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좀 경계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종목별 분위기는 어떤지 코스피 먼저 살펴보죠. 자, 오늘 삼성전자가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그리고 보합 움직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 0.18%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아주 큰 흐름이 보여지진 않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3.27%까지 빠지고 있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큰 종목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흐름이 아무래도 시장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이슈 조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4나노 데이터 센터의 어떤 수주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4나노 공정의 수율이 75%가량 나오고 있고 3나노 공정은 60% 이상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실적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I는 1.6% 상승 그리고 LG화학은 0.46%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장에서 사실 굉장히 또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노려보고 있는 금양 오늘은 6.52%까지 빠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화학업종 강한 가운데 금양이 유일하게 좀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이 0.49%, 한화솔루션은 0.7% 강한 흐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전반적으로 우선은 대형주 단에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고 운수장비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하락하고 있는 흐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차가 1% 가까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기아는 0.45%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 부품주인 현대모비스도 함께 빠지고 있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주는 강합니다. 한화오션이 2.56%로 상승불 켜주면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1.59%, 현대미포조선은 1%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 방산주는 지금 순방 일정과 함께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오늘은 현대로템도 0.13%, 한국항공우주는 0.72%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27%까지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센티멘탈 펀더멘탈을 통해서 짚어드렸던 종목이죠. 서현이와는 오늘도 강하네요. 6.6%까지 상승폭 키워내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운수장비도 전반적으로는 표정이 좀 어두운 가운데 의약품 쪽도 오늘 좀 약하고 기계 쪽이 좀 그래도 강한 모습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밥켓 최근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2.56%까지 상승폭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좀 자주 언급이 됐던 CS윈드는 오늘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주가 앞서서 살펴봤을 때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한 모습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카본이 1.23%, STX 엔진이 3.04%로 강한 빨간빛 띄고 있고요. HSD 엔진도 1.62%까지 상승폭 보여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전반적인 분위기 짚어봤고요. 코스닥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까지 이렇게 3개의 종목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에코프로 0.82%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을 본다면 1.19%까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황제주에 등극을 했다가 어제 또 시장에서 다 바로 밀리면서 일단은 100만 원 선은 깨진 상황인데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밈주식을 벗어나서 실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좀 관망세가 짙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LNF가 대신에 오늘 좀 튀어오릅니다. 1.27%가량 상승 나오고 있는 LNF의 모습 살펴볼 수가 있고요. 앞서서 저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분위기가 조금은 어두침침했던 만큼 반도체 종목들도 종목별로 장세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강보합권 마감이었고요. 미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에 비해서 반도체 섹터는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장비 쪽이 약했는데 오늘 그래도 코스닥은 그런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진세미캠이 5.15%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산테스나 6.73%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용 반도체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상승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훈하나텍이 6.45% 상승,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이제 4나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슈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가온칩스 5.44%까지 상승폭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반도체 종목들은 좀 종목별로 표정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기계장비 오늘 괜찮고 화학도 오늘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락문화 업종 보시면 2분기 또 최대 실적, 역대급 실적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은 0.45%까지 조정받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SM도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도 1%대 낙폭 보이면서 움직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 시장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하락으로 모두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오늘장 대응해 보면 좋을지 프로그램 매매 동향, 수급 동향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개장하고 지금 8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 현재 시간입니다. 외국인들 어제도 뭐 장 초반에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장 중반 후반 가면서 마음을 바꿨죠. 그래서 어제 상당히 많이 샀는데 오늘은 장 초반부터 다시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582억 순 매도했고요. 코스닥 751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300억을 지금 장 초반 8분 지난 현재 이렇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코스피에서 255 순 매도, 코스닥에서 296억 이렇게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 매도 쪽을 좀 먼저 이렇게 보고 싶은데 말이죠. 순 매도로 보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뭐 금양이 86억 이렇게 순 매도를 하면서 9.8%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코스모 화학도 78억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69억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상무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프로그램 매도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말이죠. 오늘 53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2.9%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LG화학이 들고 있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근거로 한 교환사채 발행 그게 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지분을 근거로 한 이 교환사채 당연히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근데 언젠가는 나와야 될 물량이었죠.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분을 근거로 해서 자금을 만들려는 이런 노력은 결국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2차 전지 셋업체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아직까지는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돼서 이 지분을 좀 매각을 해서 이 현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지금 아직 삼성 SDI와 SK온 실적을 발표하지는 못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아쉬운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사실 규모가 훨씬 작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8조 7천억 정도의 매출에 6천억 원대 좀 초반에 이런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이런 실적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주가 이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에코프로 BM도 이제 뭐 실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2.5%, 2.0%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말이죠. 실적이 나와서 만약 좋게 나오면 뭐 좋겠습니다만 안 좋게 나와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계속적으로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BM 시장한테 지금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실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실적이 좋게 나와도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주가의 모습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밸류에이션이 우선 좀 높죠. 근데 분명히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이 성장에 대한 멀티플을 시장에서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멀티플 대비해서는 실적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도 지금 정고점 부근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실적이 만약에 좋지 않게 나온다라면 주가는 한번 출렁이고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야지 어느 정도 보면은 좀 선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적이 좋지 않다라면은 주가는 한번 좀 강하게 좀 조정을 받고 다시 갈 수 있는, 다시 상승은 뭐 추가적인 재상승은 가능성이 매우 좀 높으나 실적이 좋지 않다라면은 한번 하락 이후에 상승을 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좋게 나와야 일단은 본전은 하고 갈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오늘 상무님 보면요, 조선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오늘 5% 넘게 튀어오르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는데, 최근 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장이 조금 흔들릴 때 조선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무님께서는 어떤 조선 종목을 가장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이 조선주 같은 경우가 이 좀 암흑기가 길었죠.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 대우조선 해양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이 한화오션으로 갔지만 이런 부분들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고, 수주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해외 플랜트에 대해서 조선주도 그렇고 건설주도 그렇고 어려움들도 겪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도 많은 어려움들 계속적으로 겪으면서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 굉장히 싸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뭐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까지 사실 이 조선 4사가 모두 다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가장 좋게 사실은 보는 부분들은 삼성중공업 가장 좀 안전하죠.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적인 탄력 면에 있어서는 한화오션이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을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근데 하나오션보다는 실적적인 면, 이 2차 전지에서도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의 안정성과 어떻게 보면 좀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삼성 SDI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이 있는 것처럼, 조선업체도 삼성중공업이 좀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뭐 당연히 좋으면서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삼성중공업, 뭐 개인적으로는 최선호주로 뽑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저께 삼성중공업 아주 센티멘탈해서 했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에서 한 거를 좀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다루는데 딴 데서는 좀 안 다루는 이런 주식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보니까 5.8% 이렇게 올랐고, 어제도 보니까 이제 중전기 쪽에 많이 주가들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계속 좋습니다만은 LS 일렉트릭 2%,
1.5%, 효성중공업 1.1%, 그리고 건설기계 쪽에서 뭐 현대 건설기계 2%,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렇게 중후장대 예전에는 뭐 이렇게 굴뚝이라고 해서 안 봤던 쪽에서 주가가 좋습니다. 자, 상무님 같은 경우에 이 전략을 어떻게 지금 짜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 중장비 쪽 이 시세를 금년에 굉장히 오랜만에 좀 받고 있죠. 지금 몇 년 만에 중장비 쪽으로에 대해서 시세가 나오는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오래전에 시세가 났었고, 최근에 이제 금년 들어서 시세가 좀 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은 이 건설 경기 쪽에 있어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기보다는 이 기계 쪽, 중장비 쪽에 있어서의 시세가 좀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사실 좀 더 넓게 해서 보면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 중국에 있는 중국 경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중국 경제가 저렇게 계속 안 좋다라면은 중국은 분명히 금년에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토목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가 모두 다 지금 금리는 아직도 추가적으로 한두 번 정도 미국에서는 올라갈 거고, 경제 지표 오늘 CPI, 오늘 밤에 CPI도 사실은 높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죠. 어느 정도 선방하거나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침체가 됐을 때 주목받는 게 이제는 건설 경기죠. 토목을 비롯한 이런 건설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분명히 금년 안에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건설에 대한 부분들을 이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좀 육성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부분들을 기대감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보신다면 23년도는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정식 상무님께서 짚어주신 장전의 종목들, 삼성전자와 또 한국콜마도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네요. 특히 삼성전자 강보합 전환하면서 힘차게 또 지수를 이끌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장시황 꼼꼼한 분석,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 0.08%, 0.18%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인 수급만 양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 좀 경계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상승을 주도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조심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추가적으로 시황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 따라가 마루 종목까지 이분과 함께합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최근에 어떤 거래량 대비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좀 오늘 전략을 짜가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우선 이제 빅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또 네. FOMC가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지표 발표 이전에는 어떠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거나 경계 심리가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이번에 거의 0.25%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죠.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 이후에 동결 가능성 또한 굉장히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FOMC 발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좀 특징을 보자면 환율이 조금씩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전히 평년도 대비 높은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1,300원 이하대로
네, 환율이 또 내려오면서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내도 수급이 들어왔던 상황이죠.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부진한 편이지만 이는 내일 빅 이벤트를 앞두고서 네, 경계 심리가 좀 발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이슈가 해소가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기보다는 항상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반기 때부터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해왔던 업종들 하반기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그 안에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장 적은 업종을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엔터주가 있겠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네, 반도체주 여전히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이 바로 항공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엔터주 같은 경우에 그동안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그에 맞게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왔지만은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이 네, 뚜렷하게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주가상에 크게 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뭐 대형 항공사부터 LCC까지 네, 저가 항공사까지 네, 같이 네,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요한 지표 발표 이전에는 시장에 항상 경계감이 감돌기 마련입니다. 오늘 밤에 물론 미국의 6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사실 시장이 이미 감내를 하고 있고 이 발표 내용이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오히려 CPI 발표 이후에 지수가 다시금 튀어오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 언급을 해주셨고 특히 이번 한 달 동안 자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FOMC일 겁니다. 이 FOMC 일정 역시도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으니까 너무 지수가 흔들릴 때마다 겁을 먹기보다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지금 저평가 구간을 지나고 있는 종목들,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항공 섹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주가도 조금 올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가 저평가 구간 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자, 오늘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주실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들 오늘도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어떤 종목들 나타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바로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전자, HD 한국조선해양, 삼성 SDI, HMM, 흠슬라 이렇게 5개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보시죠. 윤성 FNC, 솔브레인, ISC, DNT, 진성 TC 이렇게 5종목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종목들입니다. 저희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를 통해서 일찍이 만나봤던 종목들도 자리하고 있고요. 자, 오늘 코스피부터 어떻게 시세 형성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이슬희 전문가님께 실시간 특징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개장 특징주 5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좀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치고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주고는 있습니다. 일단 7만 원 선 지켜주면서 7만 1,500원 선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도 보합, HMM 우리가 흠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조선주와 함께 또 강한 것이 해운주입니다. 5.14%까지 상승폭 크게 가져가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3.15%, 삼성 엔지니어링이 6.63%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에서만 해도 금양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의 시총을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다시금 힘을 내주네요. 자, 그렇다면 이슬희 전문가님 오늘 5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삼성전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부족한 그리고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4일간 또 조정이 나오더니 어제 이후에 다시 한번 7만 원을 또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죠. 워낙에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3분기부터 가시화가 될 것으로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작년 실적과 올해 실적을 전체적으로 좀 대비했을 때는 매출액 영업이익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지금 회복세에 있다라는 점에서 초점을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2024년 내년 상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 개선이 또 뚜렷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되는 회복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못 보셨던 분들은 지금도 좀 늦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3개월 연속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현재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워낙에 이제 시장의 좀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부터 65,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분할 매수 구간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우선 1차적으로 10만 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4나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도 있고 4나노 공정의 수율 그리고 3나노 공정의 수율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실적이 언제 턴어라운드를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삼성전자의 하반기를 좀 좋게 점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도 오늘 실시간 특징주 코스피에서 포착된 5개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지금 외인 수급도 지속적으로 유입 중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어요. 점진적으로 실적 회복세에 들어선 상황이고 감산에 대한 효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대되는 실적 대비 주가는 저평가 구간 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삼성전자 다시 한번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9만전자를 터치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미우실 거예요. 하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멘트가 오늘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앞서서 윤적 상무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고 오늘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 코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포착된 특징주 5개 종목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솔브레인이 4.8%, 윤성 FNC가 4.21%, ISC 6.27%, 진성 TC 8.11%, DNT가 10.35% 굉장히 좋은 상승폭 만들어주고 있는 코스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솔브레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솔브레인 역시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디스플레이 업종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까지도 복합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상 이제 반도체 업황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업종이 이제 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역시나 3분기부터 반도체 수급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 종목도 기대되는 실적 대비 주가상에 좀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관들이 현재 바닥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좀 매집 중에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26만 2,500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27만 원대 이후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30만 원 이상도 저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변동성 감안해서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26만 2,500원대에서 24만 원대까지 변동성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0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의 반도체 대형주들은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오히려 코스닥 반도체 종목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면서 오히려 대형주까지도 함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솔브레인 반도체 관련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또 2차 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황이에요. 지금 핫한
섹터가 두 가지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자, 솔브레인 변동성 감안해서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게 분할 매수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늘 이야기해 주시는 거니까요. 솔브레인 보실 때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실시간 특징주 오늘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이야기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솔브레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과연 이 시장에서 이 종목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보는 따라가마로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라가마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이 종목 정말 자주 등장하네요. CS 윈드입니다. 오늘 처음에 사실 개장을 했을 때만 해도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상승 전환해서 0.5%, 0.6%까지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CS 윈드.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뭐 많이 올랐지만은 그럼에도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또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CS 윈드 과거의 목표가 10만 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11만 원대까지 충분히 또 볼만한 모멘텀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목표가를 우선 11만 원대로 재조정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 지속적인 좀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간 누적이 한 15만 주 가까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0만 주 넘게 또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사실 국내에서 이런 풍력 대장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풍력 중에서도 이제 타워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이제 풍력 산업이 본격적으로 또 북미 시장에서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어떤 수혜를 또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EU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한 32%에서 45%까지 또 상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CS 윈드 역시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CS 윈드는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특히 북미 시장,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2023년에 어떤 수익성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결 영업이익이 현재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한 135%가량, 2배가량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인수건도 있습니다. 덴마크의 이제 하부 구조물 생산업체인 블레드를 또 이제 인수를 했는데요. 사실 이 블레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질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를 인수함으로써 어떤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기대 실적에 있어서 이 블레드 인수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중장기적 관점으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이제 87,100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87,000원 이하대에서 좀 매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정고점을 넘어서 11만 원 부근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 바로 첫 번째 종목 CS 윈드입니다. 오늘 증시 8에 이어서 증시 9까지 CS 윈드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등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는 사실 이 종목 처음 이야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전에도 가지고 나오신 적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시하셨던 목표가가 10만 원 정도였는데 목표가 상향 의견으로 함께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지금 수급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지속적인
많은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은 특히 30만 주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CS 윈드에도 역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지금 국내 풍력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CS 윈드인데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내놔도 당당히 어깨를 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유럽과 북미 공략을 열심히 해내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업황이야 신재생 에너지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것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두 번 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자, 따라서 CS 윈드 87,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 11만 원이다라고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따라가마러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진에어인데요. 앞서서 항공주 이야기해 주신 이유가 있었군요. 오늘 1%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진에어 저희 따라가겠네요. 네, 우선은 이제 너무 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살 이유가 있나라는 좀 판단이 들기도 하고요. 이 종목 역시도 과거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지금 보합권에서 좀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오히려 저는 이제 매수기회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에어 역시도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어떠한 누적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지금 될 것 같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대표적인 저가항공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도 떨어지고 있죠. 1,000원 이하대에서 지금 한 900원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 여행객들은 일본에 대한 이런 여행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2분기 역대 사상 또 이제 최대 실적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어떤 실적 모멘텀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엄청난 또 성장을 이룰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억눌려 있던 소비 심리가 한꺼번에 또 폭발하는 이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이제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에 코로나19의 타격을 너무나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 부분이나 순이익 부분 그리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부터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도 충분히 좀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좀 가져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3분기는 여행 또 성수기이기 때문에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 실적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16,51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16,500원 이하대는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2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에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주가는 막상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관점 제시를 해주셨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가격 전략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가마로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지 빠르게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따라가마러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또 한 번의 항공주가 등장했는데 자, 대한항공은 따라갈까요? 네, 일단 대한항공도 따라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대한항공 역시도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너무 지금 좋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 현재 800만 주 넘게 또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역시도 현재 170만 주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항공사다 보니까 여객기 비중보다 화물 비중도 굉장히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화물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에 따른 이제 운임 상승이 일어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물 운임비가 조금씩 하락을 하게 되면서 작년보다는 실적이 좀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좀 양호한 실적을 또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세만 보자면 사실 저가항공사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경유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을 통한 어떤 환승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2, 3분기,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좀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보통 저가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많이 없죠. 근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또 연말에 배당금까지도 제시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대한항공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25,600원대에 또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 밑으로 내려온다면 22,6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 종목 역시도 조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3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가 말어 마지막 종목 대한항공이었는데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증시 구도 세 줄 요약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로 일관을 하면서 개인 매수세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 전에 챙겨드렸던 지금사 종목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콜마였는데요. 일단은 양 종목 모두 좀 힘을 내주다가 삼성전자는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자, 따라가 말어 종목도 챙겨드려야겠죠. CS윈드, 진에어, 대한항공까지 오늘 알차게 챙겨드렸습니다. 네, 증시 8에 이어서 증시 9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또 세 줄 요약을 통해서 증시 9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우리 시장 대응 꼼꼼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